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연달아서 지금 지시와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도 대안 마련, 대책 마련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서울경제 제목이 이겁니다. 한동훈 지시 하루 만에 정무위 30일 티몬 위메프 사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다. 네네. 한동훈 대표가 시의적절하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지시하고 주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요, 이거는 생각보다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정상적이다라고 하면 빵꾸가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빵꾸가 날 수가 없느냐? 네. 티몬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티몬이나 뭐 위메프나 위메프가 위 메이크 프라이스란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셀러가 있고 물건을 사고자 하는 바이어 수요자가 있는데 네. 소비자가 있는데 그 중간에 티몬이나 위메프 이런 회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셀러한테 그걸 연결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간에 마진을 먹는 게 그게 티몬 위메프 이런 그 회사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데 구영배라고 하는 그 티몬과 위메프를 사들인 그 누구야 그 큐텐의 오너가 이 그 셀러한테 정산해 줘야 될 돈을 다른 데다가 전용한 거죠. 대표적인 게 위시라고 하는 회사를 최근에 인수를 했거든요. 네, 올 네, 초에. 네. 그 위시를 인수한 데만 들어가는 돈이 2,300억이었대요. 그런데 이 큐텐에 2,300억이 있었으면 그 뭐 사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할 건데 그 돈이 없었으면서도 그걸 갖다 샀는데 그 산 이유가 뭐냐면은 그 큐텐에서 그 뭐죠? 그 물류 회사를 갖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큐텐 익스프레스요? 그 물류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네.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익스프레스가 그 그럴듯하게 일감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꾸민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네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1,700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걸 갖다가 막 몰리니까 그러니까 현금 깡할을 굉장히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거래 액수만큼 피해 액수가 되는데 눈덩이처럼 이게 커지는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머지 포인트라고 기억하십니까? 머지 포인트 그러면 나 머지 포인트 아직도 돌려받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그 머지 포인트 짝이 딱 난 겁니다. 네네. 옛날에 머지 포인트가 딱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뭐 그 여러 가지 뭐 그 카드라든지 또는 가맹점에서 뭐 받고 또 음식점에서 쿠폰 받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 저기 먼저 선 입금해 주시면 우리 이 머지 포인트를 드리고 이 머지 포인트로 모든 곳에서 20%를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네네. 음식을 드세요. 네네. 와 20%라고 하면서 당시에 와 이건 저기야 제값 주고 물건을 사거나 제값 주고 티켓을 구입하거나 제값 주고 음식 먹는 사람은 바보야. 네. 학생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했어요. 네네. 그때 해갖고 막 10,000원, 20,000원, 10,000원.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가맹한 데에 돈도 주고 내가 학생들한테 일단 일반인들한테 선입금을 받고 선불로 이렇게 받고 그거를 이제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20%라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마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폰지가 돼버렸어요. 네네. 이렇게 다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돌려막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뻥크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점 불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할인폭을 더 늘리는 거예요. 네네. 일단 더 들어오라고. 네네. 20% 하던 거 25% 할인한답시고 돈 더 받고. 근데 이번에 그때도 그냥 갑자기 돈이 안 도니까 네. 자 200개 예를 들어서 200개 가맹점 지금부터는 20개밖에 못 써요 라고 발표를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 그렇죠. 환불하려고. 네네. 근데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돈이 되죠. 없으니까. 네네. 그다음부터는 돈이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난리가 난 거니까. 네네. 이것도 딱 마찬가지다. 말씀하셨듯이 큐텐의 이 구영배라는 사람이 G마켓을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팔았어요. 네네. 근데 동종업계에서 10년 동안은 못해 같은 거를.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만들어. 근데 이 사람은 뭘 봤냐면 쿠팡을 본 거야. 쿠팡. 네네. 사실 쿠팡이 요즘 영업이익이 나지 진짜 어마어마한 오랜 기간 동안 다 적자였어요. 네네. 적자를 보면서 로켓 배송을 한 거예요. 왜? 독식하려고. 이거 완전히 쓰기든 뭐든 다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했어요? 나스닥에 상장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대박이 났잖아요. 네네. 자기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티모이냐 위메프가 사실 자기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 네네. 그러니까 최악에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그것들을 죄다 인수를 해갖고 마치 다 이렇게 할인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양 꾸며갖고 나스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해서 올해도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뭐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음 카페 있죠. 그 다음에 밈 카페. 네네.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죠. 이미 2달 전부터 이상하다. 지금 몇몇 개 가맹점에서 팀원이 지금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 네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전부터 유통부 기자들한테 네.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고 이미 몇몇 경제지가 팀원 왜 이래?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팀원 위메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이커머스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커머스 시장은 연결돼 있거든요. 실피투처럼. 그러니까 여행 분야만 하더라도 뭐 지금 우리가 아는 모두 투어니 뭐니 하나 투어니 이 사람들 이런 업체들도 막 80억 뭐 70억 뭐 이런 식으로 다 물려 있고. 네네. 그러니까 여행 업계만 1,000억이래요. 야놀자 법무팀장이 지금 법무팀에서 계산한 게 1,000억이요? 예. 야. 물린 게 1,000억이래요. 야놀자 같은 데가? 다 합쳐서. 네네. 그러니까 여행과 관련돼서 이쪽 이커머스 아. 큐텐사나 이커머스에 지금 물린 돈이 네네. 액수가 그러니까 여행업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 얼마나 입점한 여러 품종들이 많아요. 네네. 이들이 전부 다 하면 지금은 조단이라고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런 이 쇼핑몰을 하더라도 거래 이길 다음날 바로 입금을 해준대요. 그렇죠. 뭐 대기업이니까. 그것도 네네. 대기업 그런 규모가 큰 데는 또 규제를 하는데 지금 위메프 같은 경우는 거의 2개월 후더라고요. 네. 2개월을 돈을 갖고 뭔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70일인가 그렇대요. 70일. 네네. 2개월 넘죠. 그러니까 70일인가를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거예요. 정부가 이게 워닝이 빨리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물론 금융 당국은 이게 우리한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회피하고 있는데 네네. 유통부 기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한 달 전에 찌라시로 받은 글로 막 쓰기 시작하고 기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겠다. 이게 예. 제가 보니까 2012년 재작년 12월 기준으로 이 티몬의 매출액이 1,200억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영업이익이 1,500억 적자였어요. 매출액이 1,200억인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00억이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1,600억이야. 이게 말이 마이너스. 됩니까? 예, 그렇죠. 이런 회사를 어떻게 그냥 금융당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는가? 수수한 거랑 그 다음에 예. 그 팀원 여기가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네. 사람들한테 현금 결제를 갖다가 유도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카드 결제하면 이거 지급정지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결제하면 조금 더 할인된다라고 이렇게 그 사탕을 발라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낭패를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이제 피해자들 소비자들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네. 가장 큰 문제는 그 셀러들. 셀러들이에요. 영세 맞아요. 자영업자들. 예. 이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이 티몬 이런 데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네.
역마진을 주겠다고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 내가 이제 셀러란 말이에요. 네. 내가 여행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팀원을 통해서 여행 상품을 팔게 되면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팀원한테 돈을 주는 게 네. 마진을 주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팀원에서는 야 우리 이용하면 우리가 너한테 돈 더 줄게. 네. 그럼 내가 여행해가지고 10% 남기는데 팀원에서 뭐 한 5% 더 줄게. 네. 그럼 15% 남네? 네. 그래가지고 입점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놓고 돈이 정산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데가 그 영세한 데도 뭐 수십억씩 그 손해 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참 큰 문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 기사 액수만 볼게요. 네네. 티몬의 큐텐그룹 계열 내고, 그러니까 큐텐그룹사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몬, 위메프, 뭐 위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한 계열사의 누적 손실액이 2조 5,811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그 큐텐이 지금 뭐 700억 조달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700억 갖고는 얼음도 없고 자신들이 정말 이거를 책임지려고 한다면 싱가포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이 구영배라는 사람이 직접 나서야 되는데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아니 구영배는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놔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구지? 그 뭐야 루나 아 루나 권도영이. 권도영이.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랬던 게 이 네. 팀원을 만든 게 구영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누가 만들었느냐? 신현성이 만들었어요. 아. 신현성이 권도영과 같이 루나 있죠. 그렇죠, 여기에 루나. 그 뭐 신직수의 뭐 아들인가 저 손자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현성이 만든 거를 구영배가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렇죠. 참, 저도 네네. 기자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그 걱정들을 하는 걸 보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들여다봤는데 그때도 권도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권도영이 이게 그것도 싱가포르 살았잖아요. 그래갖고 싱가포르에 집이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뭐 또 이게 어떻게 엮이나 어쩌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는 말이 이제서야 무슨 뭐 지금 구영배를 구속영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네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사실 국민들이 또 분노를 하고 지금 검토 단계가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권이든 한 중기에서 3년 차에서 4년 차 넘어갈 때마다 아주 대형 금융사고나 대형 그러니까 피눈물 나게 만드는 서민들이나 이런 점주들이나 이런 그런 진짜 돈 한 푼 아껴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사건이 늘 벌어져요. 라임도 그랬고 뭐 문재인만 그랬으니까 그 전에 무슨 카드 사태도 있었고. 카드 사태도 네네. 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의 어떤 분위기보다 네네. 안에 들어가 있는 밑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얼음 덩어리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네네. 걱정하고 있는 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금의 어떤 대응 태세가 아니라 훨씬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한 달 전부터의 흐름도 용산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부 찌라시들이 좀 돌았는데 네네. 예의주시하면 뭐 합니까? 아니 고등어가 타면 뒤집어야지. 그렇지. 고등어 잘 타네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지. 빨리 뒤집고 타기 전에 그러다가 부엌이 다 타잖아요. 네네.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자꾸 비대위장 입에부터 한동훈 대표 이게 뭐가 문제냐? 바로 그 얘기하셨지만 중간 단계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다음에 점주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최장 70일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갖고 있지 말고 제3의 기관이 네네. 갖고 있어라. 네. 그래갖고 점주한테 줄 수 있도록 그거를 보호하는 에크로스인가요? 그런 에스크로. 네네. 에스크로, 네네. 에스크로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 또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저는 여기까지 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달려왔습니다. 네네. 정책위 의장 얘기예요. 네네. 왜 정책위 의장 얘기를 하느냐? 대표가 정책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책위 의장이 바로
정책위를 열어서 네. 그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 돼요. 네네. 예를 들자면 대표가 팀원 위메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당이 뒷받침해 줄 거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뭘 고쳐야 된다. 근본적인 건 이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뭘 해야 된다. 라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대표가 새로 바뀌었으면 정책위 의장도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돼야 된다. 네네. 그래야 대표가 지도부가 정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정무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그게 정책으로 변할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저는 정정식이라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여오지 않았어요. 점잖은 사람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처럼 하자. 이준석과 그다음에 김기현 때처럼 당대표 된 다음에 사표 쓰고 그다음에 그 사표를 수리하거나 반려하거나 그 판단을 신임 당대표에게 줘야 된다. 네네. 그렇지 않고 난 임기가 남아있어 그러면 사실 당의 직위가 임기제로 간다는 건 무슨 관료입니까? 근데 뭐 당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물론 아니, 국민의힘이 당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해가지고 임기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기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계속하는 거는 대통령에게 큰 누가 될 거예요. 왜 큰 누가 되냐면 정점식 의원하고 윤 대통령과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사이거든요. 네, 가깝죠. 왜 가까운 사이냐면 네. 검사를 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점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법시험을 3년 먼저 냈거든요. 네. 그런데 정점식 의원은 사법시험을 3년 먼저 됐긴 했지만 군법무관 3년 갔다 오는 바람에 그 검사는 3년 늦게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를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임지가 똑같았어. 네. 94년에 정점식 의원은 법무관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마치고 동시에 대구지검에 부임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젊은 날에 처음으로 그 청운의 꿈을 품고 사법시험 봐가지고 사법시험 마치고 이제 검사 임관을 딱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여기 형님이 계시네. 아하.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초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점식 의원하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죽도 잘 맞은 것 같아. 그 이후부터도 계속 친했대요. 네. 윤 대통령이 정점식 의원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 네. 그 올 2월 달에 네. 정점식 의원의 부인이 갑자기 그 세상을 떠나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예. 원래 정점식 의원의 그 지역구가 통영이잖아요. 네. 통영 고성 이쪽인데 그러니까 뭐 집이 서울에도 있지만 통영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2월 달이면 총선 2달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인도 그렇고 정점식 의원도 그렇고 서울하고 통영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그런 때였는데 네. 그때 그 정점식 의원 부인이 통영에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그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뭐 넘어져서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쨌든 젊은 나이에 이제 일찍 그렇게 그 세상을 갖다가 떴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장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카이스트 졸업식이었어요. 카이스트 졸업식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했잖아요. 네. 참석해가지고 그때 뭐 또 졸업생인지 뭐 누군지가 또 대통령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경호원들한테 제지당하고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이후 일정이 네. 윤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정점식 의원 그 부인 상에 그 상가에 다녀가요. 상가 가가지고 대통령이 1시간 동안 머물렀대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요. 네. 그런데 예컨대 정점식 의원이 나 임기 1년이야. 나 임기 그 끝까지 채울래 그러면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다음 뭐 한동훈 그 대표도 검사 출신의 그 법조인이고 네. 정점식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법 규정 그대로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내가 왜 나가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좋다 이거죠. 정점식 의원이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예컨대 티몬 사태 같은데 네네.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점식 대표가 아닙니다.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점식 대표의 생각으로 비치겠습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비치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리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소신이고 또 그 말이 맞다라고 해도 네.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모습은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점식 의원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 대통령에 크게 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정점식 옛날에는 정책위 의장은 원내 대표하고 같이 그 러닝메이트로 출마했었잖아요. 런닝메이트였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원내에서 이 사람은 저기 정책위 의장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뽑아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예컨대 내가 의원님들한테 선출됐는데 내 마음대로 임기가 1년인데 먼저 옷 벗겠다 나 이렇게 말 못한다 하면은 뭐 그럭저럭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수긍할 바가 없지는 않은데 네. 정점식 의원을 그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기현이 아니에요. 누구죠? 누구죠? 황우여예요. 최근에 맞아요.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 5월 12일에 임명이 맞아요. 됐는데 저는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임명된 줄도 몰랐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왜 정책위 의장을 임명합니까? 그렇죠. 그게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이 임명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잘 해가지고 신임 당대표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만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 왜 정책위 의장을 갖다 임명합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임명된 정책위 의장이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정점식 의원은 정책위 의장 측을 내려놓는 게 상식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네. 모든 사람이 다 상식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뻗댄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정점식 의원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스크래치가 많이 날 수 있다. 저는 정점식 의원이 원희룡 전 장관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정식 정책의 의장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마라. 네네. 그거를 잘 해석하면 정정식 의장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사실 한동훈 대표가 참 외로워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야, 대통령의 뜻은 내가 사임을 하고 한동훈 대표의 사실 뜻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영남권이 계속 지도부에 있고 뭐 기득권처럼 보이고 이런 걸 변화를 하라고 국민들이나 혹은 당원들이 뽑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점식 의원은 그냥 자진 사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티몬 사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동훈 대표의 발빠른 그런 지금 이 지적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다 더 정부가 또는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대책을 세우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단죄를 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단죄를 하고 해서 더 이상 어떤 피해자가 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도를 해야 된다. 이것도 정말 아슬아슬한 보고 있으면 초가상간 다 태워질 것 같은 그런 지금 불길이 보이고 있다. 빨리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민심에 네네. 이렇게 역풍하는 그러한 행동을 정치인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민심을 받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심에 맞서려고 하면요.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 역행하면 고생합니다. 뭐 수능을 해야죠. 지금의 수능은 바로 62%, 63%, 당심의 62%, 민심의 63%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순행입니다. 제명이 족쳐야죠. 우리 제명이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언제 시작한다고요? 27일 날 열리는 8월 27일. 8월 27일. 코앞이네. 한 달 남았네요. 휴가 갔다 오고 8월 18일 당 대표 되면 바로 받을 선물이 바로 수원지방법원 재판이다. 예. 네네. 한번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 공판 준비일이라고 이제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피고인 측에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하고 설명도 하고. 죄를 인정하느냐? 어. 못한데 이렇게 나오겠죠.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겠죠. 네네네. 첫날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야, 이제 드디어 불려가는구나. 그리고 당대표는 되었는데. 아, 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피고인으로 불려다니고 잘한다 잘해. 네네. 예? 그럼 당 대표일은 언제 하죠? 예? 일주일에 4번은 재판에 가야 될 텐데. 그건 뭐 박찬대한테 맡겨야죠. 막 찬대한테 찬대야 네가 좀 해라. 이러니까 친명일색으로 지난번 공천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먹거님 진영이 형 약장수 자질이 보입니다. 야 우리 허정이님 또 스포챗 야 일편단심 우리 멸컹TV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찬대 얘기하니까 찬대 이꼴 뭐다? 코딱지다. 우리 찬대 형 또 제명이 코딱지 떼주고 이게 우리 원내대표 맡았다라는 그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죠. 아니 지금 뭐 사실 지금 당 대표 직무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재명 이제 당 대표가 되겠지만 네네. 뭐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뭐 거의 90% 다 달성해 버리더라고요. 야. 경남 지역에 갔는데도 뭐 거의 89% 가까이. 우리가 차우체스크, 김일성, 스탈린, 또 푸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독재자라고 하죠. 그리고 일당 독재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걔네 뽑으면은 막 90%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 넘버 원 독재자가 우리 북한의 똥돼지 김정은이. 그리고 99.9% 순금 독재 꾸기 조국 혁신당. 네. 그리고 조국. 금메달, 은메달 이제 동메달이 제명이네요. 90% 지금 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참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민주사회에서.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가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사실 87 헌법체제 이후에 네. 더 퇴행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대한민국은 독재 왕국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뭐 예를 들자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본, 호주 이런 나라 야당 당수가 전당대회에 했는데 90% 이상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네. 퇴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를 몇 가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이 아이템을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수출에서 24조 원이나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제명이는 불법적으로 800만 불이나 북한으로 외화를 유출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게 리더로서 할 일입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의 책임이기도 한데 네, 무슨 예. 소리냐면은 네. 소득 수준이 한 1인당 GDP가 35,000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일간지 네. 그리고 주요 방송사의 일면 헤드라인은 주로 인터내셔널 뉴스가 많다고요. 국제 뉴스가. 그렇죠. 뭐 러시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나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많이 전해주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눈만 뜨면은 국내 정치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초등학생도 알걸. 그러니까 너무 국내 정치에 매몰되면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원전 24조 쫙 수주하고 K9 자주포, K1 전차, 그렇죠. 미사일 뭐 등등등 저 뭐 중동 지방에 가서 뭐 수주
이런 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사실 국내 정치란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뭐 대통령이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국내 정치에서는 예. 외국에 나가서 지금 나토와 대미 관계를 복원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예. 해외 외교를 완벽하게 지금 복원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24조까지. 그 네. 24조가 지나면 그게 44조 돼요, 그게. 24조가 네? 48조가 되고 왜냐하면 2기가 더 남았으니까. 더 남았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앞으로 50년 이상 운영하면은 48조가 되면 곱하기 2 하면 거의 100조 가까운 것이 100조가 되는 거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확보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차 사면은 타이어 갈아야 되고, 그죠? 엔진도 갈아야 되고, 엔진 오일 그렇잖아요. 원전도 수출해 놓으면 우리가 가서 AS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 생기고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속보를 봤는데 이것만 있느냐? 포항 앞에 대왕골에 유전 발굴하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봤겠죠. 중동에 있는 코람코, 그러니까 중동 이게 오일머니가 한국 우리 유전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예, 예. 제가 그럼 몰랐네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윤석열 대박이다. 음. 이런 사람을 탄핵안에 하는 미친 소리 하는 이런 자해적 대한민국의 현실이 개탄스러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비유를 뭐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네. 그죠? 그런데 우리 옛말에 아버지는 뭔 일을 해도 밖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군사부 일체라고 했죠. 옛날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밖에 나가서 24조씩 끌어오잖아. 예, 예. 문재인 대통령 뭐 했지? 네. 다 팔아먹었지 그냥. 그렇죠. 예. USB 갖다 주고. 대미 관계 완전히 악화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실제보다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이 언론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론들이 대통령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그런 거 하면은 특집 프로그램도 좀 하고 말이죠. 예.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예. 원전 수주, 원전 24조짜리 체코 원전 수주한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원전은 뭐 경수로 원전인지 중수로 원전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한국의 부가가치가 떨어질 건 뭔지. 밖에 나가면 그 나라의 국력은 달러입니다. 달러가 있어야 국력이 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가 달러가 없는 바람에 나라가 넘어가잖아요. 국방력과 달러가 있어야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평가를 너무나 홀대하냐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까 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코, 중동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큰 기업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가총액이나 그 자산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이런 정도보다 더 크다라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제 그 신문 뉴스를 제가 봤었는데 포항 앞에 있는 유전에 투자할 의향을 밝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 대통령 되려고 삥 뜯어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주고 나는 못 된다. 나는 이화영이가 다 했다. 이런 댕댕이 소리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입니까? 수준 차이 나가지고 제 입이 더러워질까봐 잠깐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이화영 항소심도 지금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화영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화영이가 깜빵에 가 있는 동안 이화영이 좋게 말하면 부인, 마누라 만나서 얘기했던 내역의 녹취록 나왔어요. 거기에 봤더니만 이화영이가 부인한테 제명이 좀 만나라. 가서 좀 만나줘. 내가 왜 만나? 싫어 이랬다는데. 만나기 싫어. 그래서 박찬대가 갔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인인 것처럼. 실제로 지금 그때 이제 이화영이 작년 6월 달에 이화영이한테 다 보고를 했다라고, 이재명이한테 다 보고했다라는 얘기가 줄줄이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뭐 진술을 완전히 좀 뒤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화영이 그 부인을 이재명 측근이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조금 있다가 그 측근이 박찬대. 현재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라는 박찬대. 사실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이화영이가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이 영화에서 보는 이 접촉 사단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면에 이렇게 얼싸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를 옆에 교도관들이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화영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대속했다. 대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져서 십자가에 죽고 속죄받는 거. 죄를 속해주는 결국 그 취지는 이재명이를 죄를 사해주는 대신에 이화영이 내가 모든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맥락 아닙니까? 그 대속이란 말을 쓴 것은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언론 보도 기사를 보면서 대속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마피아 냄새가 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다 공범이잖아. 공범인데 내가 대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안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감 생활이 끝나고 나가면 내 뒤를 봐줘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뒤를 봐줘야 돼. 그 마피아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대신 쉽게 하면 뭐 살인 교사를 했든지 뭐 이런 범죄를 공동으로 저질렀는데 대신 누가 대표로 가서 수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죄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수감 생활을 끝내고 출소를 하면 그 사람의 뒤를 봐주는 뭐 가족들을 챙겨주는 이거 마피아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야. 대속이란 말을 쓴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범이구나. 이 거의 마피아 조직 같은데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야. 대속이란 말은. 참 전례 없는 3일간의 인사청문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이틀이면 끝나는데 이틀이죠. 야 주말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총리 대법원장 돼야 한 이틀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이제 법적으로는 3일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장관급은 하루 정도 합니다. 하루. 네네.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하고 인사검증을 끝내는 게 관례이자 그동안 해왔던 전통이죠. 근데 무슨 청문회를 3일씩이나 하고 4일째는 그 대전 MBC까지 찾아가가지고 뭐 법과 튼다고 하더니 별거 없던데. 없지. 뭐가 나와요. 근데 이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그 이진숙 후보자 바로 첫날은 바로 뒤편에 앉아 있었고 두 번째 날은 약간 오른쪽 요쪽 뒤쪽에 앉아 있어요. 첫째 줄에. 카메라에서 봤어. 카메라. 아니 전화 많이 오던데요. 이영국 기자 왜 거기 있냐고 해서 제가 참고인으로 좀 호출 당해갔어 지금 답변하고 있다고 했더니 제가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를 딱 계속 볼 수 있었어요. 아하. 그 카메라 잡히는 자리에 있으면 잘 이거 졸지도 못해요. 사실은 굉장히 한 7시간씩 8시간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 자세도 이렇게 자주 바꾸지도 않으면서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흥분해서 질의를 하는 그 순간에도 아주 침착하게 답변하는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공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나 저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체력장 했지 않습니까? 체력장 저 20점 만점 맞았거든요. 근데 진짜 3일 연속 정말 그 많은 무도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속사포 같은 질문에 혼자서 앞에서 딱 정말 지키고 있는 예전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은행나무 침대의 황장구처럼 천년 은행나무처럼 든든하게 지켜지는 걸 모습 보면서 이 민주당의 무도한 방송통신의 장악 시도를 홀로 맞서는 여장부 이진숙 모습을 봤는 것 같은데요. 첫날은요. 예. 첫날은 이진숙 후보자가 네. 굽이 낮은 편한 신발을 신고 왔어요. 어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테일하다. 오늘 하루 정도 딱 체력전으로 할 것이다라는 자기 본인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굽이 낮은 딱 편한 신발을 신고 왔던데 이튿날 가니까 굽이 높은 부츠를 신고 왔다. 그래서 아주 전투적으로 자세가 변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틀째는 끝나겠지. 이제 이게 딱 그 전투 모적인 모드였는데 아니 사흘째 또 하네. 그러니까 제가 사흘째는 못 가봤기 때문에 네. 어떤 신발을 신고 왔는지 제가 못 봤는데 제가 그 신발이나 옷의 이 패션을 보면서 이 심경 변화, 이진숙 후보자의 심경 변화를 알 수 있었고 끝까지 버텨내는 그 꼿꼿한 자세는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군인들이
어떤 그 환경에서도 이게 전투 수행을 하기 위해서 워커화 신지 않습니까? 그 워커가 먹긴 됐다니까요? 워커화가 부츠 아닙니까? 한마디로 전투 모드로 음. 민주당의 그와 같은 발작적 공격을 일일이 다 막아내는 모습이 정말 든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 몫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몫을 한 300%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음. 참 이번에 정말 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또 그러니까 과방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했어도 참 잘했을 텐데. 그런 그럼요. 생각도 가방이 들더라고요. 국회의원 들어갔으면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 그 거대 야당 민주당이 탄핵 공세를 하면서 방송통신이 공백 상태, 상임위원 빵명 상태를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은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시키고 대한민국을 행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일입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다 눈치채셨는데 왜 민주당이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취임을 저지하려고 하는지 뭐 지금 취임도 안 했는데 탄핵시킨다고 하잖아요. 또 왜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인 변호사를 왜 탄핵시키려고 했는지 그 의도는 뭐냐면요. 지금 MBC가 아시는 것처럼 안영준 그 민노총 출신 아닙니까? 안영준 그렇죠. 사장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걸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쉽게 이야기하면 뭐 가짜 뉴스도 마음대로 펑펑 그렇죠. 터지고 민주당이 유리한 방송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4월 10일 총선 직전에 날씨가 좀 더우니까 서울은 1입니다. 넘버원. 서울은 1입니다 하면서 파란 바탕에 파란색으로. 했잖아요. 그게 좀 민주당 기호 1번 아닙니까? 네, 그거 계속 해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려면 안영준이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영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국회 과방이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만드는 그 주역이 민주당이다 이 말입니다. 안영준만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누구를 지키려고 한다? 이재명. 제명이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결국은 이준숙 후보자가 너무 잘 버티니까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키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상인 변호사를 탄핵한다고 하니까 또 전략적으로 이상인 변호사가 자신사퇴하고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준숙 후보자가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네. 지금 또 김태규 판사 출신 네네. 그분을 또 방통위 부위원장 지금 한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상황 끝. 네. 그러면 하고 바로 다음 달에 KBS, MBC, EBS. 아우 잘 간다. 이사 다 바꾸면 되는 네, 거죠. 싹 바꿔버려. 예. 특히 박문진 이사. 새 술은 어디에? 세부대. 세부대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실제 사실 이제 정말? 이거 MBC가 제일 주목되는데요. 이번에도 MBC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예, 예. MBC 박문진 이사 구성이 지금 현재는 민주당 추천 이사 6명, 국민의힘 3명인데 네. 이제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 6명, 민주당 3명 됩니다. 그러면 방송 정상화할 수 있는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KBS 화이팅 일단 하고 MBC도 화이팅 한번 또 하시죠. KBS 화이팅! MBC 화이팅! 예, 잘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럼 이진숙도 화이팅 한번 할까요? 이진숙 빠샤! 화이팅!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멜콩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로 주셨죠.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는데 이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요, 지난달 23일 날 유희림 방송통신 심의위원장 네. 임기가 끝났는데 예.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뭐 임기 끝났으니까 그만두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다시 방심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일 날 방심위 서울 목동에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거기 와서 9명이 모여서 서로 호선을 해서 유희림 방심위원장을 다시 그렇죠. 네. 추대를 한 거예요. 저희 자랑스러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죠. 아, 그러세요? 전국고등학교. 지금 유희림 방심위원장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의 가짜 뉴스, 음모론 뉴스를 척결하기 위해서 신속 패스트 트랙 이런 거 네. 해가지고 빨리빨리 신속 처리해주고 그럼요. 있거든요. 네. 의혹 해소 빨리 해주고. 그런데 거기 왔는데 이제 방심위에 민노총 노조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민노총 노조가 최민희 과방위원장한테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했겠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헐레벌떡 온 거예요. 여의도에서 목동까지. 여의도에서. 그래서 퇴근하는 유일인 방심위원장 차를 막아선 겁니다.
그 화면을 전체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면 차가 못 나가게 막았어요. 막았더니 그 방심위원장 관용차 1호차 기사가 놀래가지고 차를 한 10여 미터 앞에 그 주차비 계산하는 끝까지 촥 몰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또 달려와가지고 아예 뭐 차 앞에 이거 발을 대고 네, 차 못 가게 막고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뭐라고 하니까 결국은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렇지. 보니까 최민희 어디서 많이 과방위원장이 봐도 그래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있으니 일단 인사는 해야 되겠다고 그렇지. 내렸겠죠. 그래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좀 보고 갑시다. 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래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하고 문 열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입니까? 고소입니까? 고발이죠. 고발이죠. 그죠? 고발한 것처럼 고발장이 적시된 내용이 교통방해, 일반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네. 업무방해 업무방해. 이 세 가지를 걸어서 야. 최민희 가방위원장 그리고 방심위 노조 민노총 노조 관계자 3명을 고발한 거죠. 우리 이종배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간 사법시험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좀 사법시험 합격은 못하고 세상에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 하면서 사법시험 부활운동 이런 부분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서울시 의회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당선된 분이신데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전투력 최고. 야,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이종배 화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이종배 시의원 화이팅! 고고 잘 갑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정말 보물입니다. 보물. 그럼요. 참 열심히 정말 그 사법시험 공부하시면서 했던 본인의 지식을 잘 활용해서 시적절하게 또 서울시 의원의 자격도 있고 하니까 이런 그 대포 역할을 잘 해주시고 저런 있는데 분도 국회로 들어가야죠. 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앞으로도 큰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미니는 저 뒤로 이제 밀어붙이고, 네, 뭐 아무리 거기서 앙앙거린다고 해도 좀 뭐 우리가 얼평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지금 그 최민희 요번 가방위원장이 약간 멘붕이 왔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법인카드 틀고 네. 이렇게 신상 공격을 하고 뭐 뇌구조가 어떠느니 뭐 네네. 이런 아주 그 명예훼손에 그렇죠. 가까운 네. 발언도 했는데 맞다. 그 부분 좀 한번 얘기하긴 해야겠다. 이게 이제 이제 문제가요. 예. 국회 과방위 자리에서 뇌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라고 하면 면책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뇌구조가 문제가 있고 뭐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가 이진숙이 이러면서 그 말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요. 비방의 목적이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비방의 목적이 이거는 국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신나가지고 이제는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그렇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 안에서 과방위에서 이야기한 건 면책이 될 수 있으나 그렇죠. 면책 특권 대상이지만 밖에 나가서 언론사에 가서 이야기한 건 면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 시민단체가 이것도 고발한다고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지금 그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역량이라든가 업무 비전, 검증은 뒷전이고 결국 모욕주기, 인신공격적으로 일관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좌파 매체의 대표주자라고 얘기를 평가를 받고 있는 그건 오피니언이니까 평가를 문제 없어요. 받아요. 평가를 받고 있는 CBS에서 나와가지고 얼씨구나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죠. 해놓고 아차 했지 않을까? 아차인 거지. 예.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이게 그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해서 이게 그 뇌구조가 이상하네. 뇌구조 지갑 뚜껑 열어봤어? 오늘 지금 대구매일신문 사설이 딱 그 얘기인 거예요. 뭐라고 하면은 최 위원장이 의사이냐? 상대방의 뇌구조가 이상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야, 한번 보거나 들으면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판정할 수 있는 초능력이라도 지녔냐? 신경의학 전공하신 분. 야, 신경의학. 야, 이거 가짜 의사 돌팔이 아니야, 이거?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네. 이대에서 역사 사학을 전공했어요. 예, 사겠죠. 예. 그럼 사학과 본인이 전공이고. 책을 무슨 뭐 맨날 그 개량 한복 입고 애들 아토피에는 뭐 무슨 이상한 물을 먹이면 된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좀 네. 돌팔이 의사 기질이 있는 거 알아봤어요. 근데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명색이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 중 하나인 MBC 기자로 입사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회생활을
급진 좌파 매체 말지 기자로 시작했잖아요. 예, 예. 말지라는 이 매체는 참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있어서 이 통용되는 거지 상당히 급진 좌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자 생활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를 공격할 때 이게 밖에 나가서 뭐 내구조가 이상하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리해서 바다로 방류했으면 그게 처리수지. 프로세스드 워터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처리수지. 처리수가 되는 거예요. 처리수가 맞는 거지. 네. 오염수란 건 처리되기 전에 있는 그 그렇죠. 물을 말하는 거고 네. 이 오염수를 처리한 걸 처리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본 정부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가 아마도 조만간에 최민희 가방위원장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등으로 또 고발할 것 같아요. 예, 예.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발, 고소해야 되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위축 효과, 그렇지. 견제 효과를 견제해야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ROKA님, KN님, 최민희 뇌가 미니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인사청문회 여러 번 봤지만 네. 내구조가 후보자의 내구조가 문제 있다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예, 예, 예. 아이고 참. 우리 훈스빌러님, 대한자유호국단님이 고발한 것이다 라는 팩트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이팍님도 같은 의견 주시고요. 두 분 너무 훌륭합니다. 뭐 저는 뭐 그저 그렇고 우리 이 기자님 정말 아이 둘 가진 아빠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해직 기자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재산이 30억이 넘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조선일보 그 월간조선 평가에 따를 때 한 16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제명이 아빠 변호사비 모자란다 뭐 이런 헛소리 하면서 하니까 김혜경 요리 책을 지금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주는 그런 게 좌파입니다. 근데 우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영풍 기자님 출판 기념회 저도 가봤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오셨긴 하지만 정말 걔네처럼 막 10만 부씩 팔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희 멸콩TV가 우리 이영풍 기자님 팍팍 밀어드리려고 하니까 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영풍TV 시청자 여러분들 이영풍 기자님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KBS와 우리 언론계 발전을 위해서 팍팍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사. 풍 기자님 멋져요. 이영민님 감사합니다. 이태풍 기자님, 황강아님 파이팅 좋습니다. 이태풍은 저 사촌형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대구에 사십니다. 맞구나. 야 영풍에 태풍에 또 뭐 재밌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님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파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상병 특검 관련 이슈로서 민주당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지금 권성동 의원의 폭로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쟁점이 뭐죠? 자, 이게 처음에 나올 때부터요. 뭔가 좀 수상한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한 달 좀 됐는데요. 한 20여일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하다. 어허. 이게 무슨 소리냐? 공익 제보자라는 사람이 JTBC에다가 그 이종호 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등 몇 명 해병대 출신 4명이 있는 단톡방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사진 캡처가 JTBC로 이게 제보가 되면서 그렇죠. JTBC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 운동을 한 것이 네. VIP다. 네. VIP 이러면 대통령 아니면은 대통령 영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수처에서 외압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부풀린 거죠.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 VIP는 이종호 씨의 말에 따르면은 임계환 해병대 총사령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김계환, 이제 예. 김계환.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빠그라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공익 제보자가 누구지? 알고 봤더니 이게 민주당이 공천 신청한 서대문에 김규현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가.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계속 또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 이 김규현 변호사가 수도권 재선 의원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이름도 밝혀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규현 변호사가 JTBC에 제보할 때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겼죠. 숨겼고 또 이 사람이 민주당에 접촉을 합니다. 민주당에 접촉할 때는 누굴 만났냐? 재선 의원의 장경태를 만나서 또 뭐 협의를 한 거죠. 예. 즉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김규현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언론 플레이는 가서 공익제보자라고 신문을 숨기고 하고 민주당 쪽에는 이런 걸 알려주고 이게 바로 가짜뉴스 기획을 한 거. 이거 정언유착 아닙니까? 이게 이제 드러난 거죠. 야. 이걸 잡고 권오혁 촛불행동 대표는 자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삼각지로 다 모이세요 해서 지난주에 집회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황강아님 JTBC 단독 보도 사라졌습니다. 와 그래 샀노 이렇게 돼 있네요. 야 진짜 가짜 뉴스 생산 공장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부터 다 알거든요. 예. 이제 안 속습니다. 워낙 당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금 이게 지금 최상병 특검 내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도 이 사안을 넣느니 마느니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경태 의원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장경태 의원은요 아직 젊어요. 지금 40 초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36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저 지방에서 상경해가지고 서울시립대 네, 시립대.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맞아요. 운동권인데 그래가지고 뭐 청년 이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김규현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이었어요. 맞아요.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야. 이 사안을. 그죠? 그러면 이제 유추가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지. 김규현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JTBC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와서 민주당의 최고위원에게 풀하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공작 합작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죠? 이렇게 되면서 밖에서는 촛불행동 대표가 데모하고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된다 여론 만들고 예. 이게 뭡니까 바로 가짜뉴스의 기획 생산 유통 확산 예.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메신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동대문구 재선의원 되는데 초선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을 흑수저 홍보를 했어요. 자기 반지하에 살면서 아버지랑 이 리어카 끌면서 동대문에서 뭐 열심히 살았네 뭐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재산은 꼴랑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재산을 2억 8천으로 청구를 했는 신청을 이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 자기 재산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재선의원 딱 하면서 이번에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번에 공천 신청했을 때 재산 공개했잖아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7억 233만 원. 재산 엄청 불렸구만. 야, 그때 의혹이 뭐냐면은 매일 그 장경태 의원이 누구랑 같이 놀았냐. 우리 코인 김. 그 코인 해가지고 이렇게 잘리는 나가는 애만 탈당하고 있는 애 있잖아요. 저기 그 안산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거기하고 같이 놀았거든. 코인 김? 코인. 누구? 응? 저기 김남국. 김남국이하고 다들 같이 놀았다고. 그러면서 코인으로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코인 배지들이네. 예,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그 국회의원 입성 2년 만에 이게 그 토지 1억 3천만 원, 건물 2억 9,900, 자동차 612만 원, 예금 3억 800만 원. 돈 많이 야, 예금 이게 장난이 코인 아니야. 배지들이네. 정치 자금에 6천만 원, 증권에 1,000만 원, 채무가 1억. 야, 이게 정말 국회의원이 무슨 재산 증식하는 창구 같아. 지금 그래놓고 아직까지도 흑수저 노름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래놓고 가짜뉴스 기획했다는 의혹을 들으니까 내가 뭔지 소명받기 위해서 만나봤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뭐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참네. 근데 이거 장경태 의원의 스토리를 보면은 네. 순천 출신인데 예. 거기서 순천고등학교까지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서울로 와서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처음 했대요. 예. 옷 장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싸이오 예. 뭐 이런 거부터 뭐 알바도 하고 뭐 그런 흑수저 시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방금 우리 최변 말씀하신 것처럼 배지 달고 왜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지? 네. 국회의원이 사실은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예. 봉사하는 직업인데.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늘렸지? 아니 국회의원 혹시 되시거들랑 좀 보여주세요. 되게 신기하다. 신기해요. 네. 코인 국회의원 코인 배지들끼리 모여서 한다면 그건 뭐 답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정말 대단한 능력자야. 그
죄명이 옆에만 가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벌어? 저수지- 죄명이 옆에 우리 배모 사무관도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십억 되던데. 뭐 이재명 저수지가 있는 모양이죠. 저수지가 숨겨둔 저수지가 한두 개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이 부모님 조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이번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 몇 번 하면서 저쪽에 가짜 뉴스 세력이 치명타를 맞았어요. 네네.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이종호 대표 등등이 그 단톡방에 있던 두 명이 김규현을 또 고소했습니다. 거기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지들끼리 정말 난리를 아니, 쳐요. 개인적으로 단톡방 만드는 그걸 언론사 유출했으니까. 제보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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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고소당했어요. 아, 참. 그렇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사필 귀정. 결자 해지. 결자 해제하는 사람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멋지게 생긴 우리 장 PD가 저한테 주신 건데, 필리버스터 종결해서 방문진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금 EBS법을 상정하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또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속보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갈 거예요. 네네. 방송사법이 KBS, MBC, EBS법 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법인데 이제 EBS법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내일쯤 끝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쯤에 방송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아,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제2여구권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안은 다른 사안과 달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단결해서 단 한 표의 어떤 그런 그 추가적인 어떤 국회에서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뭐 표가 이탈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제로인 사안인 것이죠. 민주당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그렇죠. 무한 반복의 도돌이표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제2여구권을 발동하면은 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저 불통 대통령이다 이렇게 예. 프로파간다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뭐 해결의 변증법에 중에 뭐 정반 합이 있는데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으면 그것이 이제 거꾸로 이제 완전히 다른 페이스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윤통이 불통하냐 했는데 잘 봤더니만 이게 민주당이 불통 중에 불통, 깡통 중에 깡통, 어이없는 놈들이다. 이런 여론이 지금 점점 행사되고 이렇게 하는 배후에는 이재명의 방탄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국민적 여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적 여론도 올라갈 뿐더러 이런 과정에서 이준숙이라는 청문회 스타가 탄생한 거죠. 예. 응? 야, 스타 이즈 본. 예. 청문회 스타 탄생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주당 개는 찢어도 기차는 가죠. 아니 청문회를 사흘이나 했는데 예. 이진숙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를 못 찾아냈다는 것은 그렇죠. 그 검증 실패예요. 실패. 예. 그 실패인데 국회의원들 뭐 이준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992만 뭐 7천 원인가 받았다던데. 예. 밥값 좀 하라고. 밥값 좀. 예. 응? KBS하고 사형기업 주식회사 지역 단위별 MBC는 지역 단위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MBC는 주주가 다릅니다. 예. 서울 MBC 주주, 대전 MBC 주주, 뭐 대구, 부산, 광주 MBC 주주가 다 달라요. 그래서 네. 서로 다른 회사인데 지역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대전 MBC 대표이사가 자신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서울에 와서 영업을 하든 예. 뭐 대전에서 영업을 하든 그걸 왜 따지냐고. 그렇죠. 광고 유치하고 협찬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지. 야,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 그렇죠. 환신바이오 그 환신 골드 우리 멜콩 라이브를 후원해 주시는 환신바이오의 환신 골드 지금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면역력, 기억력, 그다음에 전립선에 굉장히 좋고요. 이번에 참여하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책 2권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010-9922-1141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